필승 백전백승 무적불패의 신화를 창조한 육군 승리부대. 한국 전쟁 중인 1952년 부대 창설이고 명예로운 승리혼, 살아있는 승리혼으로 중부전선 철벽 경계의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적을 만나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기는 부대. 험준한 산악과 기상의 악조건 속에서도 산악을 지배하는 강력한 산악부대 육군 승리부대. DMZ 이상 없다. 155마일 최고 요충지를 절대 사수, 철통 경계하고 있는 육군 승리부대 용사들. 적이 바로 눈앞에 있다. 총성과 함성 대신 초병의 눈빛만 살아있는 고요한 전장 DMZ. 바로 이곳 야전군의 최선봉에서 조국 수호의 숭고한 사명을 완수해온 육군 승리부대 예비역 용사들. 그들이 바로 오늘 TV 내무반 신고합니다의 주인공들이다. TV 내용만 신고합니다. 차렷 경례 필승! 바로 야전군의 최선봉에 섰던 역전의 용사들 육군 승리부대 예비역 여러분들이십니다. 박수 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분들의 눈빛만 봐도 예. 얼마나 중요한 곳에 근무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근데 바로 이분이 여기서 복무를 했다니 말이죠. 예. 어떤 분입니까? 상당히 의외예요. 네. 예. 네. 코미디계의 신사, 코미디계의 네. 젠틀맨. 네. 하지만 아무래도 쉰옥수수 네. 해야지 느낌이 더 팍 오는 이마룡 네. 씨의 군대 생활이 어땠는지 네. 형님 네. 궁금합니다. 직책과 계급. 하사, 네. 예. 계급, 네. 하사, 직책은 최초에 제가 화기 분대장. 아, 화기 분대장. 화기 분대라는 것은 예. 정말 없어서는 안 돼요. 적의 포탄이 떨어졌다. 네. 그러면 거기 화재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소화기 들고 가서 쫙 뜨는 그 분대를 화기 분대. 그래요? 소화기나 물 같은 거. 아, 그래요. 직접 설명을 좀 들어보면 어떨까요? 예. 들어보나마나 마찬가지일 텐데. 어떤 무기가 있었습니까? 소화기는 주로 뭘 가지고 뛰시나요? 제가 그 총반장이에요. 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57mm 무반동총. 그리고 포반장은 이제 60mm 박격포. 그래서 두 문을 놓고 네. 이제 사개 분대가 네. 저런 그 이용식 씨 같은 화기를 들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용식 씨하고 그 군대 생활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네. 군대를 군대 가셨어요? 예? 아, 병장 출신. 이거 보세요. 이게 다 훈련으로 뭉쳐진 근육입니다. 이게 포복을 많이 하다 보면 여기 나올 수가 있고. 진짜 포복절도 하겠네. 이마룡 하사와 계급에 대해서는 영 껄끄럽다는 분이 계십니다. 아, 그러세요? 예. 제가 학교 2년 선배고 고향 학교. 네. 예. 그러세요. 그럼 호칭을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에서? 예. 군대 있을 적에는 이제 여러 실제 하사 선임하사님 분대장님에 대한 체면도 있으니까 예. 분대장님 아니면은 이마사님 예.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는 사랑하는 동생. 하룡아. 이야. 네, 육군 하사고 분대장이시니까 뭐 훈련 상당히 잘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만영 씨 잘했을 그때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이런 구령 같은 거를 잘했어요, 제가. 네. 지금도 그런 거 시키면 잘하죠. 장명주 상변님, 어땠어요? 이마룡 하사의 군대 생활. 확실히 얘기를 해줘, 장상병. 그 우리 한 12km 완전 군장 구보를 하거든요. 네. 예. 그것도 이제 한 여름에 더울 때. 네. 근데 이제 그 파견 나갔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네. 구보를 하시는데 이제 그 반환점까지는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예. 뭐 이상하더라고요. 옆에서 상태를 보니까 곧 쓰러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옆 전우한테 소총 맡기고 옆 전우한테 철모 맡기고 예. 내가 배낭 들고 예. 야. 체격이나 커요 제가 조그맣잖아요. 근데 배낭 들고 밀어주면서 완주를 했습니다. 김하사, 네. 애들 집합시켜. 아니 제가 내가 아직 춘 남의 덕에
병역 수첩을 아예 갖고 왔어요. 병역 수첩 아직 있어요? 그럼요. 저거 가져오고 제가 오세요. 갖고 왔는데 네. 제가 이게 그건 왜 끄네요? 아니 왜냐면 파견 근무를 왔다 갔다 6개월 저기 정훈 부대 갔다가 네. 6개월 훈련 안 받고 들어와서 또 네. 훈련을 받으니까 네. 이게 6개월 동안 기간에 몸이 허해져 갖고 반환점 동거는 지금 생각하면 황영조야. 네. 지금 뭐 유형이에요. 구보하다 좀 아마 신세를 진 모양인데 그래도 좀 잘하는 거, 뭐 좀 빛나는 거 이런 거 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잘하는 거라면은 예. 이제 오리춤. 오리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아니 그때부터요? 오리춤? 예, 오리춤이라 네. 그래고 오리춤. 예. 또 짜장면 이 어깨 올려갖고 예. 하는 춤. 예. 이마령 하사께서 직접 나오셔서 나오시는데.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 한번 30년 만에 내무반 분위기 좀 한번 바꿔보죠. 네. 오늘 이 내무반에 모셔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네. 과연 오리춤, 짜장면춤 뭐 여러 가지 삼박자가 지금 만졌다고 그러는데 그걸 직접 이 자리에서 보여주시면 군대 갔다 오신 거고 만약에 그게 조금 아니다라 그러면은 군대 못 간 거지. 아니 제가 그 응원단장 출신이기 때문에 뭐 저기 분대장으로서 엄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예. 분대원들을 재미있게 몰입을 시키자 예. 그런 쪽의 얘기인데 그 주방에 근무하셨던 분이 그 왜 나오셨어요 이렇게 근데 꼭 지금 말씀하시는 모습이 시사장에 쫄병을 데리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이 저 이렇게 앞에 설 때 똑바로 서서 하세요. 이분 거의 지금 질르지 마세요. 아니 근데 방송에 다 보여드렸어요. 군대에서 보여주는 걸 직접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아, 좋겠다. 자, 분대원 여러분, 분대장이 직접 한번 해보겠다. 다 같이 박수 준비! 오리 박수 시작! 아, 이거 잘 안 되는데 이거. 짜장면. 짜장면 박수 준비! 동작발 아이야? 너 이리 나와 아이야? 아이야는 애들한테 부르는 거고. 예. 자, 짜장면 박수 준비. 시작. 어헤이. 반죽부터 해야지. 자. 내무반에서 저랬을 거니. 동작 맞춰. 아이고. 지금 면 뽑기 위해서 네. 아. 수고들 했다. 박수. 그렇게 뽑다가 정말 면 찔기차기가 아주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틀 만에 문 닫았지만 그 기억이 되살아나시는 모양인데 오리 춤으로 즐거웠던 그 시절 그 내무반 참 어떤가 궁금하실 겁니다. 함께 가보겠습니다. 선배가 간다. 쫄병들의 무등을 타고 화려한 제대를 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 후배들의 무등을 타고 선배가 다시 왔다. 이야, 차가운 전방의 겨울이지만 후배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성에 가슴이 녹는 선배님들. 하지만 떠들썩한 분위기도 잠시 동안이고 코앞에 적이 있는 최전방의 분위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오리다 오리.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사람들의 기억을 잃지 않는 여유로움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 나를 아는 모든 이의 건강과 안녕을 빌어봅니다. 그래서 내복 들어가기 전에 예. 부모 형제가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는 군가 한 소절을 늘 가슴속에 묻어두고 살았던 그 시절 매복 근무를 나설 때마다 부모 형제 얼굴이 더욱 간절해지기도 했던 그 시절이었다.
금방이라도 적이 나타날 것만 같은 통문을 열고 매복 근무를 나서는 후배들. 그때의 긴장감이 그대로 되살아나는 듯한데 이제는 후배 승리 용사들이 20여 년 전의 이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 하나, 둘, 셋. 정말 긴장되는데요. 사주 경기를 한 다음에 들어가는데 통문을 열고 매복 근무를 나간 후배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은 선배님들. 그래서 왕년의 그 철통 경계 실력을 보여주려는데 근무에 성실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입, 고 준비. 고 시작. 영광의 조국앞에 필승 화이팅. 야 동작 봐라. 필승 합니다. 잘 안 되네요. 잘했습니까? 영광된 조국 앞에 필승 화이팅. 투입 구호도 무렁차게 이곳에 서면 추위도 잊을 만큼 긴장이 된다. 언제 어디에서 총성이 들릴지도 모르는 철책선의 고요와 정막. 역전후의 숨소리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서던 곳이 바로 이곳이다. 고생들 하는군요. 세월이 흘러도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는 철책선. 그리고 밤이면 더욱더 길게 보이던 155마일 철책선의 불빛들. 무사히 밤이 지나갔어요. 군대 생활 3년 동안 무엇보다 소중하게 다루라고 했던 것 바로 60mm 박격포였다. 왕년의 명사수 선배들이 오늘은 새카만 후배들한테 교육을 받아보는데 왠지 예전보다 크게 들리는 포탄 소리, 그리고 왠지 겁부터 나는 예비역들. 오케이 이제 됐어. 확실해. 자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 둘, 셋. 옛날 사슴 소리 저기 더 멀리 나가간대요. 일단은 이 노정은 죽지 않았네. 옛날 실력 나오네. 화이팅! 명색이 화기소대 화기 분대장이었던 이화룡 하사. 그러나 왠지 표정이 걱정스러워 보이는데 야 저런 얼 표정이 처음인데. 포탄 일발 장전. 발사. 명중. 아 이거 참 쑥스럽구만. 유탄 발사에 박격포 사격까지 해보고 나서야 이제 슬슬 몸이 풀어지고 왕년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은데 보기만 해도 다리가 풀리는 다음 고수가 있었다. 몸이 바로 무기가 되는 특공 무술. 자, 김강산 하사 다. 이게 너무 높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지. 예비역 하사 김광선. 자세는 어설퍼도 기압까지 좋았는데 들어는 봤나 특공 무술. 다리가 허리 끊어진다고. 그건 전 뒤로서 하긴 할 것 같아. 잘하시네. 전우들의 응원과 격려의 자세는 잡아보는데 아이 나이에 내가 하리. 이 나이에. 하나 말이야, 너. 해보라니까. 이건 또 뭐란 말인가? 예비역 기죽이기 2단계. 현역. 야, 2명 나왔어. 그러나 이때 보는 뻔한 예비역의 실력.
안전하게. 이때 예비역의 명예를 걸고 뛰어든 예비역이 있었으니 으라차차차차. 20대는 가슴 속에 정열이 불탔었는데 50대는 머리에 불이 나는가 보다. 장명주 상병. 머리가 갑자기 짧아진 것 같아요. 허허. 아니 잘못 있었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불로 당한 숭어를 물로 꺼보겠다는 예비역. 불은 너무 뜨거웠지만 물은 또 너무나 차가울 것 같은데. 이건 알통구보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세상에 불은 불대로 뜨겁고 물은 물대로 차가운데 아니, 저거 찬것 더운 것 할까? 가질 때는 아닌 것 같고. 예비역들 대단하다. 예. 예. 기합 소리인가 비명 소리인가 대단하십니다. 숨이 차는 고통도 뼈를 깎는 아픔도 함께했던 전우들. 그래서 언제나 가슴속 언저리에 남아있던 푸른 추억 속으로 육군 성기부대 선배가 간다. 박수! 박수! 이마령 씨 군대 갔다 왔나 봐요. 저 모습을 보니까 군대 가도 서너 번은 가신 분이에요. 감기 안 걸렸습니까? 원래 조금 감이 걸려가가지고 네. 네. 그냥 그 상태로 지금 계속 걸려가서 있는데. 그랬대요. 근데 얼음이 대단해요. 이렇게 얼어서 말이에요. 네. 저기 뭐 톱으로도 안 되고 예. 뭐 망치도 안 되고 다이나마이트를 폭파해서 깨갖고 뻥 나오는 거예요. 뻥이에요, 자오지.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이번에 그 담당 PD 선생님이 예. 얼마나 독한 양반인지 예. 나 그거 안 올 줄 알았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그렇게 이 말씀하시면 얼음이 섭섭합니다. 바닥까지 얼었어요. 예. 바닥까지. 해병대 출신이세요. 그거를 예. 그냥 이거저거 안 되니까 다이나마이트를 주문해가지고 터트려가지고 결국은 집어넣더라고. 야,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영하 한 10도 밖에? 영하 10도 더 됐죠. 거봐죠. 예. 체감 온도는 그 바지를 입고 들어갔는데 네. 나오니까 웃돌이는 안 추웠는데 네. 아이고 아랫도리가 그렇게 차라리 안 입은 쪽이 낫다. 예 얼어갖고 그래요. 이게 막 살을 애는 듯한 정말 예. 20몇 년 전에 제 모습이 생각나네요. 이 사람아 온천 들어간 거하고 똑같아? 온천에 얼음이 얼었어? 거기 들어가서 나보고 잉어 잡아오라 그러는데 야 잉어 잡으러 들어갔다 가물치 잡아가지고 혼난다네. 그리고 빠뜨린 거 제가 가서 꺼내왔지 않습니까? 참. 하여튼 오늘 무슨 예. 뽕 파티 하시는 거야? 그때 특공무술이 아니라 특공무술, 특곰무술을 보셨던 김광선 하사님. 예. 그 네. 느낌이 어땠어요? 사실 참 그 이 예. 마음 같아서는 24년 전에 그 이 파란 견장을 그 어깨에 달고 진짜 그 분대장으로서의 그 자긍심으로 참 그 후배들 앞에서 그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역시 이게 몸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네. 아까 그 유탄을 그 쏘는데 예. 이 엎드려 쏴 자세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요. 엎드려 쏴 자세가. 이것 때문에. 예, 안 나와. 그런데다가 이 보통 우리가 이 사격을 오른손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이건 또 왼손으로 사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주 그 좀 이 반동이 그 엄청 그 강하게 이게 이 반동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참 그 반동이 그렇게 크게 오지는 않더라고요. 네. 아주 그 좋은 장명주 경험을 했습니다. 하사님 머리 많이 짧아지신 것 같아요. 상병입니다. 상병. 예. 예. 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다친 데는 없고요. 네. 뭐 후배들이 하니까 네. 나도 뭐 거기서 군복을 입고 네. 뭐 같은 분위기다 보니까 내 나이를 잊어버렸어요. 거기서. 군복을 입자마자 군복을 입으니까 나이를 그냥 그때로 잃어버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이제 시도를 했더니 네. 역시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역시. 근데 용감했어요. 그 순간에 그걸 하시다니요. 다친 데는 없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머리털만 좀 탔어요. 여기 몇 개 탔어요. 예. 김광선 하사님 이번에 아드님하고 같이 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왜 아드님을 데려갔어요? 이게 대학교 올해 이제 2학년 올라갑니다. 네. 저희 애가. 그래서 이제 그 요즘 그 젊은 애들이 군대에 대한 그런 그 이 공포 이런 거 좀 불안한가 예. 그런 거를 이제 좀 일찍 좀 그 군대를 좀 경험을 하고 또 그 24년 전에 그 아버지가 했던 그 군대 생활을 한번 체험을 해서 예. 그런 불안감을 좀 이렇게 사전에 불식시켜서 그 이번에 이제 한 10월 달쯤 군대를 가게 되는데 자신 있게 좀 한번 그 가서 예. 그 군대를 정말 다녀보라고. 이 시대 최고의 아버지이십니다. 저도 제 딸을 여군에다 입대시키려고 지금
빨리 나이가 차야 되는데. 근데 아까 박격포 쏠 때 보니까 많이 긴장하시는 모습이었어요. 박덕주 상병님. 예. 솔직히 좀 낯설으셨죠? 좀 오랜만에. 망설이시죠. 예. 25년 전부터 7년 전에 하던 그런 그게 안 나오고 참 네. 각종에 하니까 좀 많이 망설이시고 겁나던가요, 그래도 혹시? 안주까지는 막 안주까지라는 뜻은 지금까지라는 말씀이죠? 예. 아직까지. 안주까지. 술과 안주까지. 예, 안주까지. 예. 지금 또 군대 생활 하라면 또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그래요. 네. 지금 뭐 군대 들어가시면 거의 스타로 이렇게 들어가셔서 근엄한 자세로. 아, 예. 그래요. 이건진 병장님 어땠었어요? 저는 그 이렇게 사람 사놓고 넘는 걸 네. 무사히 넘겼습니다. 예, 아주 네. 멋지게. 군복을 날렵하게. 입으니까 말이죠. 마음도 젊어지고 또 몸도 이렇게 날렵해지더라고요. 네. 근데 아까 그 장명주 상병이 그 불 넘다가 넘어졌죠. 네. 사실 그건 저도 넘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앞에서 그렇게 겁주를 하니까 쓰러지는 도저히 못 바람에. 넘겠더라고요. 그리고 하수 없이 그냥 도망가고 말았긴 했는데 네. 지금에도 군대 입대한다면 그렇게 할 자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거 저 그래요. 군복 입으니까 확실히 달라져요, 마음이. 예, 마음이 생각이. 달라지죠. 예. 야. 그리고 제가 또 분대장으로서 이 저기 부하들이 네. 뛰어넘는 모습을 보고 뿌듯했고 만약 내가 잘 넘었으면은 이 친구들이 겁을 먹을까봐 사전에 제가 좀 이렇게 다독거렸죠. 위에 올라가서 나를 넘어라. 나를 밟고 지나가라니 아까 봤잖아요. 희생정신. 네, 그거가 곧 나의 군대 정신입니다. 그래 지금 제대 25년 만에 가신 건가? 그럼 약 예, 예. 25. 어때서 철책에 다시 한번 서봤을 때? 글쎄요, 아직 뭐 그때는 주마등처럼 막 그러니까 시간이 지루해요, 사실은. 네. 네. 뭐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그냥 정적만 감도는 가운데 앞만 보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부모님 뭐 또 다 친구들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갔더니 이제 네. 뭐 또 다른 생각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돈 얼마 들어가고 보험료, 증권 뭐 그런 이런 게 거. 아니고 빨리 정말 통일이 돼서 네. 참 이렇게 이런 생활보다는 네, 그 참 그런 생각도 떠오르고 멋진 생각이죠. 제가 예전하고 군대 거기 가서 그랬어요. 느낀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네. 우리 군대 생활했을 때보다는 이제 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거 뭐 샤워장, 그다음에 온돌 침대. 이거 우리 군대 생활 때 저는 도저히 생각 못했던 침대요? 거거든요. 예, 침대가 온돌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편하게 예. 잘해줘야죠. 그래서 역시 군대 달라졌다는 말 실감할 수 있겠고 네. 또 한 가지 느낀 건 뭐냐면은 요즘 신세대니 뭐 X세대니 해가지고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 근데 가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어. 안심 팍 붙잡아도 잘해요? 잘하더라고요. 그죠? 자, 1972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가 봤었는데 그때 그 시절 승리부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함께 가보겠습니다. 그때 그 시절. 오늘도 철책선은 말이 없고 어둠을 헤치는 달빛을 받으며 다듬이 소리나는 고향을 우러러 충정어린 애국 의지로 나라를 지킨다. 1972년 겨울 영하 20-30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 속에서 소변 보는 소리도 아예 죽여야 했던 최전방 승리부대. 바로 얼어버리는 소변은 사풍이 몰아치는 전방 추위를 실감케 했다. 쫄병은 기상나팔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일어나 고참들과 내무반의 쓸모를 부지런히 길어야 했던 것이다. 아, 수도가 웬 말이더냐. 정성스레 우물물을 길어 올려야만 했다. 그땐 그랬다. 간혹 전방부대 우물에 독을 타는 간첩이 활보했으니 그게 뭐예요? 반드시 이 한 몸 던져 우물한 그분과 서있음을 몸소 확인해야만 했던 것이다. 잦은 간첩 사건으로 전군은 초긴장 상태. 보급품도 넉넉치 않았던 그때 입 벌린 군화 속으로 굴러들어온 자갈은 병사들의 발가락을 사정없이 쑤시고 어깨는 뻐근해 오는데 왜 고참의 군장은 가벼워져만 가는가. 그때나 이제나 무시할 수 없는 군대의 짬밥수. 손등을 비비며 땔감을 준비하던 그때
반합에 남은 한 알의 밥, 건빵 한 조각도 아쉽던 배고픈 시절. 억세게 운이 좋은 날 병사들의 레이다망에 포착된 먹거리가 있었으니 꿀봤다. 바로 자연산 벌통. 그러나 기쁨도 잠시. 여왕벌의 심기를 건드린 우리 병사들 성난 벌떼의 공격을 면치 못하고 거기서라 감히 우리 여왕님 침실을 엿봐. 벌에 쏘여 퉁퉁 부은 얼굴엔 된장이 최고. 그러나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엔 그것도 사치. 이럴 땐 전우표침이 최고. 전우표침. 등 시리고 엉덩이 시리고 졸려. 정신 차려 박이병. 밤새 적의 미세한 동태에도 길을 쫑긋 세워야 한다. 경계 우리 직참의 적출연. 알고 보니 적은 바로 배고픔. 어이? 웬 야구 감독? 그렇다. 매복 중엔 절대로 큰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전우의 눈빛만 봐도 참 알고. 일단 적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연기가 나지 않은 쌀이나무를 피우고는 짱박아 나온 보리찐 빵을 착. 그러면 배고픔은 조전박살. 하룻밤을 꼬박 세워야 하는 매복근무가 끝나면 병사들은 천하무적 무쇠팔 무쇠다리 로봇캅으로 변신. 끼익착 끼익착. 팔은 됐고 어디 다리 좀 볼까. 끼익착. 이 기름칠 좀 더 해야 되겠는데. 오늘도 국방부의 시계는 한 바퀴를 돌았다. 꿰매고 누비고 또 꿰매고. 물자가 귀했던 시절 쫄따구의 하루는 해진 양말을 기우는 것으로 마감된다. 어머니의 이 용감한 아들. 조국과 가족을 위해 이곳 전방을 철통같이 지키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편히 주무십시오, 어머니. 옛날 생각이 물씬 날 거예요. 네. 아 그렇게 춥어요, 마령 씨? 뭐 전방 춥다 소리는 우리가 알지만은. 그러니까 추워서 밖에서 이제 동계 훈련 같은 데 네, 들어가면은 쌀이 나무를 갖고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제 불을 피면 내구우니까 연기 때문에 방독면을 쓰고 네. 빵을 구워 갖고 방독면 속으로 집어넣어서 먹고. 아니 연기가 안 난다면서요? 아니 연기는 아니죠. 그 연기가 안 나지만 그래도 맵긴 맵겠지. 맵죠. 그 굴 안에서 저 참을 속에서 위에 덮었으니까 공기가 밀폐된 상태에서 뭐 불을 떼서 먹었으니까 상당히 추웠어요 그 당시가. 그렇게 추울 때 밤에 경계 근무 나갈 때 옷을 많이 껴입을 텐데 이장한 원사님 몇 겹이나 입는지요? 상당히 많죠. 예. 이제 런닝구를 입고 그다음에 이제 그 런닝. 동네일을 입고 동네일. 전투복 입고 예. 그다음에 방상 내피, 예. 방상 외피, 네. 서기파카 내피, 외피 예. 이렇게 하면 아랫도리까지 하면 14개가 됩니다. 예. 거기까지 이제 양말 신어야죠. 방 하나 신어야죠. 예. 또 수갑이 목수갑 하나 찌고 방한 수갑 찌고 예. 그다음에 안면 마스크 기막에 방한 두건 방한문까지 합하면은 총 21개가 됩니다. 이제 이야. 방탄복. 방탄복은 회복 나갈 때는 이제 방탄복이 추가 되니까 이제 22가지에서 23가지 정도로 이렇게 많은 기복을 입어야 이렇게 오르죠. 14개에서 여덟 예. 20. 아이 모르겠다. 하여튼 21가. 야. 그 정도 옷을 입고 예. 뭐 이거 예. 거의 나 혼자서 움직이질 못하죠. 그러니까요. 이용식이가 9명이 들락날락거린다 생각하면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얼마나 이 날씨가 추냐면은 네. 저희가 이제 이 동계 훈련을 나가면은 네. 개인용 그 A 텐트를 치고 이제 그 맨바닥에서 잡니다. 그러면- 맨바닥이요? 예, 맨바닥에서 그냥 그렇게 흙바닥. 옷을 그렇죠. 맨바닥에서 이제 그 판초를 깔고 이렇게. 아유. 그럼 아침에 이게 일어나면은 그 서리가 와가지고 예. 이 서리가 그 A 텐트를 뚫고 예. 내 뚫고. 배후에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한 10cm 정도는 이 서리가 이렇게 서 있어서 거의 움직이질 못하죠. 10cm. 그럼 이제 이 동료가 와서 10cm 소리가 어디 있어요? 10cm 소리. 아니 진짜 한 10cm 정도 내려와요. 이 소리가. 아니 그렇게 그 텐트 눈 대성선치가 아닌가요? 아무리 봐도 저에게는 좀 거의 내 군대 생활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누워서 옷을 껴입고 서리가 내리니까 네. 동료들이 날 놓고 그냥 갔잖아요. 근데 이제 묘지인 이 줄 알고 방송 묘지인 줄 알고. 그 이용식 씨한테 네. 이 군대 얘기는 많이 접했지만 최전방 얘기는 못 들었어요. 네. 그 매복 작전이라든가 그 최전방에서는 항상 그 긴장감이 팽팽할 텐데 그럼 어떻습니까?
글쎄 매복은 그 비무장지대 안에를 네. 들어가는 네. 거예요. 네. 밤에. 일개 분대씩 들어가는데 예. 9명이 이제 분대원 이제 분대장 휘하에 네. 9명이 들어가서 이렇게 3명씩 앉아 있습니다. 네. 세 그래서 명씩. 경계를 하고 네. 밤에 이제 무기를 설치해 놓고 크레모아라든가 뭐 이제 다 격발기를 갖다 놓고 그러니까 3명씩 앉으니까 말을 못 하니까 네. 이제 끈 신호줄 아 말을 못해요? 말을 못 하죠. 밤에 떠들면은 적한테 들키니까. 조용해야 되니까. 예, 신호줄로 이게 신호합니다. 한 번 땡기면 예. 잘 있냐, 두 번 땡기면 뭐 이상 없냐. 예. 몸을 묶고? 5번 예? 몸을 묶고 있어요? 묶지는 왜 묶어요? 그냥 들고 있어야지 이렇게. 잡고 있어야지. 몸 아니고 손으로 손의 감촉에 따라서 이게 손목에? 옵니다. 손목에. 예. 그 혹시 네. 네. 겁이 나서 이렇게 끈을 들고 부들부들 떨게 되면은 그러니까요. 글쎄 그런 분들은 못 온다고 거기를. 이 떨면 안 되니까. 계속 끈을 잡아당기게 그리고 되니까. 영하 한 30도 내려가도 그냥 땡기면 이제 그럼 졸지 이제, 말자. 예, 옆 사람한테는 이제 얘기할 수 있죠. 네. 네. 소면 매렵냐? 뭐 이런 거. 훈련 받을 때 3인씩 행동하는 게 있다면서요? 예, 3인제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전방에 가면은 혼자는 원래가 못 다니게 돼 있습니다 규정상. 그리고 네. 본인도 위험을 느끼죠. 네. 안전을 위해서? 아니죠. 안전도 그렇고 거기는 저 직접 맞닥뜨리고 사는 데이기 때문에요. 항상 3인이다네. 그렇죠. 네. 모든 행동을 세시합니다. 네. 한 사람이 속이 안 좋아가지고 네. 그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거기가 전방이 많이 출 땐 28도, 30도까지 나가요. 예. 그럴 때 뭐 몸이 안 좋아가지고 화장실을 여러 번을 갈 일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아주 바깥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같이 거의 따라나. 걔들 2명은 그냥 같이 바쁜 거예요. 네. 속도 안 아프면서 들락날락. 네. 그래도 전부 그 의리를 위해서 그럼요. 가줘야 되고. 예. 심지어 처음에 온 사병들은요 네. 화장실을 혼자 못 갑니다. 가라고 그래도. 그렇게 춥고 참 그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그때 좋았던 것이 있다면 기억해 보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마룡 하사가 네. 그 이제 이렇게 소문은 들어가도 연대에서 이제 그 문선대를 구성을 했는데 네. 와서 해보니까 네. 정말로 잘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지금부터 총 대신 마이크를 잡아라. 이야. 그래서 이마룡 하사 가는 곳곳마다 하여튼 웃음이 끊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이마룡 대단했습니다. 하사가 연예 활동을 시작했던 그 계기의 무대 어떤 것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예. 함께 옛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쫄병 수첩. 분위기 좋다. 야, 술 한잔 마시고 보자. 야, 뭐하냐? 술 한잔 좀 마시고 보자. 뺐냐? 부대 내에서도 호탕하고 재주 많기로 소문난 하사 이마룡. 입담 걸쭉하지 춤 빼어나게 잘 추지 승리부대 최고의 멋쟁이 이마룡. 그에게도 숨기고 싶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꿈에 화장실만 보이면 바로 이부자리에 실례를 하고 마는 것. 정확히도 그렸네. 에헤이, 참 오늘은 제주도를 빼먹었잖아. 그러나 뛰어난 군인의 조건이 뭔가 스피드 깡다구. 일단 실례를 했을 때는 신속하게 모포를 걷고 걸렸구나 생각해도 괜히 찔려 쭈빗거리지 않는다. 그래 지금 걸음걸이가 이게 뭔가? 제가 금방 예발한 오리천입니다. 오늘도 진짜 오리 뺨치는 실력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데 난 역시 임기응변의 대가야. 예, 중대합니다. 배송. 예, 전무님. 연예부대가 창설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연예부대가 창설된다. 평소 이마사의 끼에 걸쭉한 입담 거기다 어젯밤 오리춤까지 곁들이면 각 대대의 재직군들은 모두 모인 승리 연예부대. 이마사의 오리춤 덕에 단숨에 남진 나훈아를 제치고 병사들이 뽑은 인기 순위 1위에 오르게 되고 부대원들이 각자 구해온 악기는 걸핏하면 말썽을 부리는데
아유 이거 어? 이 자식 큰일 났구만 이거. 응? 이거 어떡하지? 휴가 보내줄 테니까 집에 가서 고쳐와.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으이, 휴가라고라고라. 부러워. 그때부터 시작된 연예부대원들의 치밀한 휴가 작전. 에이, 박이병, 멀쩡한 기타줄은 왜 끊어? 찌찌찌찌, 줄 끊긴 기타는 울어도 소리가 없고. 차분히 큰일 났습니다. 뭐야? 제 기타 줄이 끊어졌습니다. 도대체 아껴야 어떻게 하는 거야? 에이 참. 할 수 없지 뭐. 너도 집에 가서 고쳐본다. 알았어? 예, 이상 없이 고쳐오겠습니다. 필승. 그래, 잘 고쳐와. 어디 보자. 오늘은 또 뭘 좀 망가뜨려 볼까나? 아, 이 김병장의 휴가를 위해 봄부터 마이크는 그렇게 날았나 보다. 아, 참모님, 휴가 다녀올까요? 3박 4일, 4박 5일 마음에 드는 걸 고르세요. 그러나 딱 한 명 휴가 여려자가 있었으니 바로 이마룡 하사. 이만사님 다녀오겠습니다. 집에서 며칠 푹 쉬다 오겠습니다. 오리춤이 주특기였던 이마사, 특별히 악기를 다루지 않으니 휴가 갈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고. 그러나 이마사가 누군가, 어떤 상황에서도 임전무퇴, 안 되면 되게 하라. 대단해요. 참모님, 드디어 제 짝짝이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없으면 공연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고쳐오겠습니다. 그거 큰일이구만. 그럼 내가 어쩐다? 공연 내일 모레인데. 이마사, 넌 몸으로 때운다. 알았나? 이마사, 내가 또 속을 줄 알았지. 내 안 그래도 한 놈만 더 걸려봐라 벼르고 있었다고. 여러분, 군대 생활하면서 잔머리 굴리지 맙시다. 이마사의 말씀. 자, 오늘도 슬슬 한번 나가보실까? 찍찍찍찍찍찍. 나 저기가 남은 건빵 부스러기 하나 없으니, 아이고, 웬 냄새. 이건 또 뭐야? 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고양이. 저리가. 고양이보다 더 무서운 육군이병 박근우다. 이게 어떻게 짱바로운 편지인데 감히. 그의 편지를 사수하기 위해 매일 밤 불침번을 서야 했던 박근우 이병. 볼일도 보고 편지도 읽고 잉크도 채 안 마른 아내의 편지를 읽는 화장실이야말로 쫄병 박근우의 지상낙원인 셈이다. 아내가 벌써 임신 7개월? 내가 아빠가 된다 이거지. 이 아빠를 닮았으면 인물은 걱정 없고, 계급이 쫄병이라고 사랑해도 쫄병이더냐. 기다려 자기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휴가 나갈게. 이게 화장실은 어디 가는 거야? 그날 이후 싹싹 비운 식기에도 광낸 구마에도 아내 얼굴만 어른거리는 박이병. 뭐? 장가를 간다고?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어머니께서 날짜를 잡으셔갖고 그만. 참 엉뚱한 놈이구만 이거. 내가 아무튼 중사님께 휴가 건인 한번 드려보지. 박이병 그러다 들키면 어쩌려고 그런 거짓말을 해? 비록 1박 2일 외박이지만 아내와의 즐거운 해우의 박이병의 기분은 훨훨 날고, 아내의 배에 귀를 대보는 이 순간만큼은 어떤 얼차려도 두렵지 않다. 역시 아내는 여자보다 아름다워. 요것이 언제라고 장가를 갔더냐? 근데 신부가 나이가 좀 많이 들어보지라. 엄마, 하여튼 고참들 눈치란. 자식아, 수련여행도 못 갔다 온 녀석한테 그렇게밖에 할 말이 없어? 인간성하고는. 야,
이쁘기만 하고만. 야, 뭐야? 귀대전 사진관 아주머니와 가짜 결혼 사진을 찍은 박근호 이병. 꿈에도 쫄따구의 양심을 의심하지 않는 고참들은 이등병의 신혼여행을 위해 가짜 편지를 쓰게 되고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고참들이 제작하고 박근호가 주연한 박이병 신혼여행 보내기. 박근호. 이병 박근우. 너 면회 왔다. 자식 박이병 좋겠다. 어때 그래도 이 고참들밖에 없지? 야, 짜식 너 참 좋겠다. 마누라가 면회도 따고. 그래, 재밌게 놀다 와. 알았지? 알겠습니다. 수원아! 그런데 어째 얼굴이 사진하고는 영 딴판이네 그려. 게다가 번개불에 콩을 구워 먹었나? 아니 엊그제 시집온 새색시 배가 왜 벌써 저렇게 남산만한겨? 저런 배려를. 나 좀 보자, 나 좀 봐. 참, 고참님들 채통 좀 지키시라고요. 미안해, 원래 남자들이 원래 이래.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뭐. 갔지. 내무반을 통째로 신방으로 사용한 박이병. 아 그러나 달콤한 하룻밤은 총알보다 더 빠르게 지나가고. 잘 가. 박이병의 아내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군인 시아주머님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현희 씨의 뒤에 따르는 얼차려는 더욱 고된 법. 에이, 구창석이야? 넌 내무만까지 오리걸음 간다. 슈슈! 슈슈! 좋은 시간 다 가고. 똑바로 못하나? 장가도! 짬밥도! 장가도! 박이병 사랑엔 계급이 없지만 장가는 엄연히 짬밥순이라고 알겠어? 짬밥순! 장가도 짬밥순! 이건 참 뒤늦게 축하합니다. 근데 물론 그때 결혼하고 오는 친구들 있었어요. 근데 군대 몇 살에 갔습니까? 근데 23세 같습니다. 그러면 저 여자와는 언제 만났어요? 여자와는 여자와 만나니 뭐 처음에 만날 때. 네. 옳은 말씀하셨네요. 제가 19대고요. 네. 제 처가 15살 때. 그러니까 아내가 되기 전에 얘기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얼굴 모습이 난 거울 보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네. 거의 제 평소하고 거의 비슷하신데 물론 그 아내가 첫사랑이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첫사랑. 그러면 첫 아이는 몇 살 때? 와이프 19대, 제가 23이. 이야, 그러면 지금 아드님 나이가 25입니다. 네. 군대 갔다 왔어요? 네,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내무반 편지를 수백 통 받으셨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무려 3년 동안 네. 편지 1000통을 주고받으신 분이 계세요. 네. 어떤 분이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세요? 1000통의 주인공. 누구예요? 예, 접니다. 야. 훈련소 군대 입대하면서부터 제대하는 날까지. 그럼 지금 그분과 결혼하셨어요? 아닙니다. 무섭습니다. 예. 우와. 결혼 상대 아니셨어요? 1000통 정도. 어떻게 된 분이셨어요? 훈련소에 가면은 보초 쓰다 보면은 네. 옛날에 12시서부터 1시까지인가 한밤의 음악 편지 그 나오는 게 있어요. 라디오에. 다 기억하시네요. 거기서 예. 제가 그 편지를 보냈죠. 주소를 들어가지고? 라디오에 아, 보냈더니 이제 예. 편지가 와갖고 예. 그때부터 3년. 그러면은 그 방송에 보냈는데 그 주소를 듣고 여자분이 하셨군요. 그때 그렇죠. 그 고등학교 2학년. 네.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예. 물어보지도 않은 걸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0통을 주고받았으면 그 여자분의 주소를 지금 외우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1000번을 썼는. 야. 무슨 도? 경남 고성군 회화면. 그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회화면에 있는 아가씨들 지금
뭐 아가씨 아가씨 아니겠죠 지금? 예. 현지 내용은 주로 어땠어요? 일상생활, 자기 학교 생활. 네. 저는 군대 생활. 네. 휴가 갔다 오면은 집 얘기. 네. 거기는 맨날 이제 학교 그것도 생활. 이마룡 씨가 혹시 대피를 뭐 해주시고 거의 다 내가 아니- 써줬기 때문에 기억도 안 났어요. 어머니의 생명을 지켜주셨어. 집에 가서 아무 일이 없게끔 해주셨어. 미슈입니다. 믿습니다. 자기 생명이나 지켜 이 사람아. 아까 잠깐 예. 나왔던 아이고. 독도 그린 얘기는 이만웅 씨 그때 한 번 뭐처럼 실수하신 거죠? 언제요? 아까 독도 그린 얘기 나왔죠. 한 번. 네, 그렇죠.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네. 맥주 몇 잔 너무 못 참겠어서 근데 영하 그때 뭐 한 27, 8도 된데 네. 시계를 보니까 2시간 남았어요. 네. 그래서 야 2시간만 참자. 참자. 그리고 잤어요. 예. 근데 왜 꿈에 술집 간 꿈이 나왔어요? 아, 실제 술은 안 술집에서 먹고요? 나와서 이제 부대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제 들리는 곳이 화장실인데 무슨 샤워 소리가 나길래 깨보니까 저였어요 그게. 한 번 딱 그런 거를 너무 심하게. 자 증거는 없습니다. 한 번인지 네. 수십 번인지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신뢰하던 당시 네. 연예대에서도 이제 활동을 하시고 뭐 화기 분대장 그건 확실히 난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당시에 근무했던 분이 연예대에서 몇 분이나 오늘 같이 그 나오셨어요? 당시에는 우리 저 박근우 상병 예. 병장제대 상병제대 상병이 나보다 2계단 아래구만. 저기 상병이 노래를 잘했어요. 또 노래. 그리고 우리 김광선 하사가 또 노래하고 춤추고 노는 일뿐 연예대 같이 아니라 있었어요? 웅변을 또 했어요. 웅변. 그러니까 예. 이제 교육을 또 시키고 우리 저기 박대인님 지휘하에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또 야산에서도 뭐 부대원들 위문 공연하고 예. 그렇게 한 6개월 하고 다시 또 훈련 받고 전방 들어가고 왔다 갔다 했어요. 볼만했을까? 하여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예. 승리부대에서 근무했던 연예대 3인조의 그 모습을 직접 이 무대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인조 연예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앞으로 아니 기대가 됩니다. 그때 당시 사회를 보셨죠? 아니 근데 하고 많은 사회자 중에 당신만 계속 나와. 그 가운데 키 큰 여군 출신 한 분 내보내지. 이거 보세요. 예. 극과 극이 이렇게 만나야 탁 스파크가 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 제가 다 보였고 그런 실력. 제가 사회를 봤으니까 네. 이분들은 이제 실력들이 있는 분들이고. 근데 오리 얼굴 한번 보여줘. 아까 했잖아. 아니 얼굴만 가만히. 오리가 하품할 때 그럼. 오리가 하품. 이 나이에. 이건 내고만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웠겠다. 입술을. 하품. 오리가 남방춤 출 때. 아, 또 씨. 사회 보시고. 네. 참 별거 다 하네요 이거. 지금 몇 살이요? 동갑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승리부대가 자랑하는 승리부대의 재롱둥이 박근우 상병 여러분께 노래 선사합니다. 노래 일발 장진. 와. 아 그냥 해 이 사람아. 그날 밤 이슬에 맺힌 눈동자 그 눈동자 죽인다. 가슴에 내 가슴에 남아 외롭게 울려만 주네. 대단해요. 안주 없이 이 정도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승리부대가 이게 놀고 끝나는 부대가 아닙니다. 여러분께 이번에 여러분의 정신을 완전히 개조시킬 여러분의 핵폭탄 김광선 하사의 웅변이 있겠습니다. 웅변 일발 장치. 잘 될래나 모르겠습니다. 전우 여러분, 사나이로 태어나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적군을 향해 방아쇠 한번 당겨보지 못하고 잠깐의 부주의로 귀중한 생명을 잃는다면 이 어찌 무모한 개죽음이 아니겠냐는 것이 이 연사의 외침입니다. 오늘도 고향에 계시는 우리의 어머님은 장독대 위에 정한수 떠놓으시고 내 아들 잘 되라고 내 아들 무사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전우 여러분, 안전사고야말로 지상 최대의 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이야말로 제1의 들어오죠. 아니 정말 25년 갑자기 준비 없이 하려니까 아니야, 너무 잘했어요. 우리 제 정말 너무 똑똑한 우리 제 직계 쫄병입니다. 아주 너무 똑똑했어요. 같은 하사인데 제가 갑자기 준비도 없이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걸 하사 중에 하사, 상사급 하사. 여러분 박수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정말 긴장된 전방 그리고 네. 참 어려운 훈련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을 풀어주던 긴장을 풀어주던 그런 분들이셨어요. 네. 뒤에 무제에 딱 서 있잖아요. 이렇게 적 노려보고 대대장님이 전부 이마룡 씨 같은 분들만 보초 세우라 그랬어요. 왜? 저게 지금 저 눈이 졸고 있는 건지 뜨고 있는 건지 적들이 분간을 못하니까. 자 넘어갑시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마룡 씨가 생각할 때 군대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군대는 그 사람을 개조시키는 아주 훌륭한 네. 자기 시간을 갖는 데라고 생각해요. 아주 다혈질이나 이런 거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인내를 배우고 또 이 소심한 성격이나 새가슴들은 투지를 배워서 남자는 한 번씩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요. 남자라면 네. 여자분도 대충 가세요. 순박한 옛 얘기에 아주 유쾌했고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네. 자, TV 내만 이제 작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들, 감동적인 얘기. KBS 한국방송 사랑해. 주식회사 종근파이낸스 종합건설에서 노래방 기기를 그리고 남성복 트레드에서 VCR 드립니다. 자, TV 내만 신고함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차렷 경례 필승! 바로 동계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어느 겨울,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추위만큼 힘들었던 고통이 바로 갈증이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한 모금이 남은 수통을 슬며시 내밀던 김하사님. 하지만 다른 전우들을 외면하고 혼자만 마실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내민 수통을 받은 박상병은 또 김일병에게, 김일병은 또 박이병에게. 결국 수통이 다시 하사님 손에 들어왔을 때 수통 뚜껑을 닫고 시원한 듯 한 모금을 마시던 김하사님. 뚜껑을 닫은 채 모두 한 모금씩을 마셨지만 갈증을 느끼는 전우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물 대신 전우애가 가득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이